벌써 8월입니다. 2022년 올해 가장 충격적인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지난 2월 24일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60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세계 곳곳의 안보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6월 말 열렸던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방 예산 목표치를 넘지 못했던 다른 국가들도 2024년까지 군비를 GDP의 2% 증강하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의 집단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전력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 70년간 중립국 정책을 유지했던 핀란드와 200여 년간 중립지대에 있었던 스웨덴마저 나토 가입을 신청하면서 유럽 안보 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유독 주목받는 나라가 있죠. 바로 오랜 침묵을 깨고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입니다. 유럽연합의 맹주국으로 여겨지던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 독일이 마침내 재무장을 결정하면서 온전한 의미의 지정학적 강자로서 역할을 선언한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 곳곳에 잇따른 군비 증강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세계 군비 증강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날인 2월 24일은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비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2월 27일 독일 의회 연설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가 한 발언입니다. 숄츠 총리는 향후 국방 예산을 올해부터 GDP의 2%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고요. 추가로 군사기술, 첨단 기술을 위해서 1,000억 유로, 그러니까 하나 130조의 특별 방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던 독일이 사실상 재무장을 선언한 겁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1년 독일 GDP 기준의 약 760억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약 100조 원 정도의 군비를 증액하겠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올해 국방 예산이 약 54조였으니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발표에 전 세계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독일의 군비 증강이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GDP 4위, 유럽 내에서는 1위에 랭킹된 경제 대국입니다. 반면에 군사력 순위만 봤을 때는 16위를 기록하고 있죠. 만약 올해 독일 정부 발표대로 예산을 증액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비를 사용하는 나라가 됩니다. 사실 독일이 처음부터 군사력이 뒤처지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격화되던 바로 그 시기, 미국은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기 위해서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를 창설하게 됩니다. 당시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독일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참혹한 전쟁을 벌인 2차 세계대전 전범국, 독일을 재무장시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연합군은 1950년대 초까지 독일을 분할 점령했고 서독이 민주주의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자 서방국들은 1955년에 서독을 나토에 정식 가입시킵니다. 그때 서독은 미국과 서방국가의 군비 증강 요청에 따라 1960년대 초까지 군비를 GDP의 5% 가까이 늘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군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막대한 통일 비용으로 군사력에 집중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독일은 1990년도부터 20년간 약 2조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2,7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통일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990년대 통일 후유증으로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인데다 이제는 냉전이 끝났으니 굳이 국방비를 과다하게 쓸 필요가 없다는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때문에 독일은 더 많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비를 줄여야 했고요. 2018년에는 GDP의 1.2%까지 국방비를 감축했습니다. 나토는 2012년부터 가입국들에게 GDP의 최소 2% 이상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권고했었고 2018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지만 독일은 여전히 1%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왜 경제 상황이 많이 나아진 최근까지도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았던 걸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독일은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입니다. 이웃나라를 침공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과거가 있었죠. 그 때문에 독일은 과거 자신들의 만행을 사죄하면서 전쟁과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둬왔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독일이 강해졌을 때는 전쟁이라는 파고가 찾아왔었고, 이런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주변 국가들은 독일의 군사력 증강을 크게 두려워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독일은 통일 이후 병력을 최대 5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줄였고요. 전투기, 전함, 전차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사실상 허울뿐인 군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또 2014년 나토군 신속대원군 훈련에 참여한 독일군 장갑 차량에 기관총이 없어서 빗자루 스틱을 검게 칠해 장착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독일의 군 상황을 보면 숄츠 총리가 독일의 재무장을 선언하면서 날 수 있는 비행기, 떠다닐 수 있는 배, 그리고 임무를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장비를 갖춘 병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과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독일은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속죄 그리고 평화주의를 표방하면서 군비 증액을 계속해서 회피해 왔었는데요. 이런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무장에 나서겠다고 하니 전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독일 내에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더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요. 이에 충격을 받은 독일이 미온적이었던 과거 태도를 180도 바꾼 건데요. 군비 증강을 반대했었던 정당들도 이번 결정만큼은 모두 기립박수를 치며 동의했고, 국민 여론도 약 78%가 군비 증액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토, 특히 미국이 독일의 재무장을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커트 캠벨 조정관은 독일은 매우 책임감 있는 나라이며 과거의 기억들이 현대에 와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과감한 군비 증액만큼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새로운 전략 개념이 발표됐기 때문이죠. 전략 개념은 변화되는 안보 환경을 나토가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담은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전략 개념의 중요 키워드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나토 안보 정책은 주로 테러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번 전략 개념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31년 전부터 희미해지던 동서 경계선을 다시 한번 그리고 뚜렷하게 공식화한 겁니다. 특히 지난 전략 개념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전략적 파트너라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상 적대 관계를 공식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전략 개념에 중국도 함께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나토는 말 그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유럽 중심의 군사 동맹입니다. 중국은 그 대상이 아니었었죠. 때문에 지금까지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위협을 매우 직접적이고 다양하게 적시했습니다. 중국의 야만과 강압적인 정책은 나토의 이익과 안보 그리고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 중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과 적대적인 수사 그리고 허위 정보는 동맹국들을 겨냥하고 있고 동맹 안보를 해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두 국가를 공조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나토 정상들은 지난 6월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를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맞선 나토의 대서양과 중국에 맞선 인도 태평양 사이의 벽을 허물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수사였던 신냉전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공식화된 듯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GDP의 2%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회원국은 19개 국가입니다. 지금까지는 30개 회원국 가운데 9개 국가만이 목표치를 달성해 왔었죠. 여기에 대해 영국은 현재 GDP의 2% 국방비를 향후 2.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 미 육군 5군단 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주변국에 부대를 상시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나토의 결정에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군부대와 시설을 그곳에 배치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위협하는 영토에 대해 같은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패권을 확고히 하고 제국주의 야심을 드러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가세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나토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나토가 대안과 대립을 부추기고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충만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세계의 군비 증강.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러시아의 계획이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신냉전 시대를 불러온 셈인데요. 특히 독일의 재무장 선언은 우리나라도 긴장해야 할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전범 국가인 일본도 중국과 러시아 견제 흐름을 타서 재무장의 길을 열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6월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방위비를 향후 5년 이내 나토의 군비 증강 수준인 GDP의 2%로 늘리는 내용을 정부 정책에 명시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일본의 방위비는 지금보다 5조 엔, 그러니까 하나로 약 50조 원 이상 늘어나서 총액이 100조 원대를 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계 3, 4위 경제 대국인 일본과 독일이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다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일본의 군비 확장은 필연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쏘아올린 공을 시작으로 군비 경쟁에 나선 전 세계. 과연 이번 나토 회원국의 군비 증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드 클로저 이승원이었습니다.